자, 섹션 4의 1번 첫 번째 독해 페이지 44,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5페이지의 문제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글에서 설명하는 발렌타인데이의 구글 로고에 대해서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구글이 이제 기념일마다 이렇게 구글 로고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은 A에서 2번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내용 일치 불일치예요. 틀리면 false, 맞으면 true를 고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Google 웹사이트예요. 이제 세계 최고 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자, 가지고 있어요. A simple four colored logo. 심플하지만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진 로고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로고 그냥 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표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can see 볼 수 있어요. a different logo. 다른 로고들을 매일매일 매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를 친 이유는 연결사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평소에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1 year, 1년, 첫 번째, 첫 해, the first O. 그러니까 첫 해, 첫 번째 O, 구글이면은 G, O, O, G, L, E 이거잖아요. 첫 번째 이 O를 말하는 거죠. 얘를 바꿨어요. 뭘로? To a person, 사람으로 바꿨대요. 그 다음에 the second O, 두 번째 O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To red heart, 빨간색 심장으로 바꿨대요. And 그리고 the second G는요, 뭘로 바꿨어요? Became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꿨대요. 자, 두 번째 문단 갈게요. We can also see, 우리는요 볼 수 있죠. 무엇을요? the special logos, 다른 특별한 로고들을 볼 수 있지요. 자, A번 갈게요. 상관없는 문장을 찾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구글은요 포스트 붙여요. 그쵸? 게시해요. 그것들을, 자, 댐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댐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거겠죠. the special logos겠죠. 어디에? On many special day에, 어떤 특별한 날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어떤 그런 기념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로고를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서 이제 올려놓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many 웹사이트, 많은 이 웹사이트들은요 try to attract more visitor, 노력한대요. 이끌려고. attract, 이끌다, 매혹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뭘요? 더 많은 visitor, 방문객들을 유혹하려고, 끌어들이려고, 주목을 끌려고 노력을 한대요. This logo, 이 로고들은요 어떤 로고겠어요? 특별한 로고,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겠죠. 그쵸? 같은 색깔로 선생님 칠했어요.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불려요. 뭐라고 불려요? doodles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doodles. 자, 이 특별한 로고 이름을 구글이 아니라 doodles로 부른대요. many visitor, 많은 방문객들, 그러니까 그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love, 좋아해요. 그것들을, 누구를요? 특별한 로고,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왜냐면 그들은요 이 두들은 이거겠다. 선생님의 실수. 자, 이 댐이 가리키는 건 두들이겠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같은 거니까 결국엔. 그쵸? 자, 왜냐면요 걔네들은요, 누구? 이 두들들은요 큐트, 귀여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자, 두들들은요 make, 만들어요.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두들들은 경험을 만들어요. 뭐에 대한? of visiting, 방문하려는 그 뭐예요? 방문의 그런 경험을 만든대요. The website interesting. 자, 이거를 of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이거 전체를 뭘로 봐야 돼요? 이렇게 of의 전면구로 봐야 되거든요. 자, 밑으로 잠깐 갈게요. of라는 건 뭐다? 전치사다.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하지만 동사를 쓸 수 없어요. 그쵸? 근데 visit라는 거는 뭐예요? 방문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 동사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명사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화시킨 게 뭐예요? 동명사인데 그거를 형태가 요렇게 ing를 붙여주면 뭐가 된다?
동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visit 자체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그렇죠, 타동사죠. 그래서 visit는 타동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그치. 지금 근데 상황이 뭐예요? 동사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띄는 게 ing가 붙어서 온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ing를 써줬지만 여기 이 비지트, 이 비지팅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The website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of 이하의 명사를 웹사이트까지 가로를 묶어주면 전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흥미롭게.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흥미롭게 만드는 거예요. 방문의 경험이 흥미롭도록 만드는 게 뭐다? 두들즈라는 거예요. In the past, 과거에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work on the 두들즈에서 일을 했었대요. 지금은요, large 큰 팀에 있어요. 예술의 그 커다란 그 예술가 팀에서 이 팀이 working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 끝났거든요. 그리고 투부정사 왔네요. 뭐 하기 위해서? make more creative logo. 보다 창의적인 로고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예술팀이 구성이 돼서 뭐 한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해석이 끝났고요. 선생님이 뭘 가리키는지 대명사까지 찾아가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분명히 선생님은 읽으면서 해당이 안 되는 문장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푸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구조 분석해가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이 표기법 그대로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즉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오는 상황인 입장이니까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하다 보면 이제 정답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까지 1번 독해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46, 47페이지) 볼게요. 자, 47페이지 문제 첫 번째 주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A에서 E 중에 상관이 없는 내용, 그러니까 무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관한 내용을 찾는다거나 하는 거는 이 글의 소재를 찾아야 돼요. 그 소재라는 건 그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밥을 만들죠. 그럼 김밥의 주재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의 주재료는 사실 많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뭘로 할까? 우리 갈비찜을 할게요. 갈비찜의 주재료가 뭐예요? 고기죠. 그 핵심 내용을, 핵심 소재를 찾는 거, 핵심 단어를.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내용 일치, 불일치인데 이게 그러니까 요약문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가겠습니다. imagine 동사가 튀어나왔어요. 뭐예요? 명령문이네요. 그죠? 명령문. 자, 뭐라고 해요? imagine 상상해보래요. that 이하를요. You are in Japan. 네가 일본에 있다고 상상해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that 생략됐어요. 밑에 보면 보이겠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누구? 아, 여기 that 여기 있구나. 미안. 자, that이 지금 있는데 얘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 당신이 일본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래요. You want to use the restroom. 당신은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you do not read or speak Japanese. 일본어를 읽거나 말하지 못해요. So, 그래서 you cannot easily find the restroom. 화장실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게 찾을 수 없대요. 그때 당신은 see a picture. 그림을 봐요. 사진을 보겠죠. 어디에 있는 on the wall.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본다라는 거예요. It is a restroom pictogram이라는 건데 이 픽토그램이 뭔가 이게 소재인가 볼 수 있죠.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여행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자국민끼리의 그런 배려는 엄청 뛰어난데 해외인들에 대한 그런 게 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어만 써 있어요. 자기네 나라 언어만 써 있는 거예요. 자, 피토그램은요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생각이나
말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말을 뜻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저게 화장실이구나 라고서 의미를 알아듣고 화장실 일 보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픽토그램즈는요, can be find,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발견될 수 있어요. 자, 조동사 뒤에 뭐 나왔으니까 be 플러스 pp. 누구?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수동태는 뭐뭐가 되다예요. 되다의 뜻에 can이라는 뭐뭐 할 수 있다니까 될 수 있다,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 네, 그들은요 이 픽토그램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소재는 픽토그램인가? 알 수 있죠. 이 픽토그램은요 can help, 도와줄 수 있어요. 동사 원형 나왔는데 동사 원형 누구? help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help는요 help 목적격보에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두 번째 help 목적격보에 투부정사도 써요. 세 번째 help 목적어 없이 바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장에는요 목적어 you 나왔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쓰였어요. 나중에 가서 배우긴 할 텐데 여러분들 이쯤 되면 사역동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help나 get이나 요런 것들 약간 해석적으로 사역의 의미, 사역이 뭐예요? 시켜먹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동작을 하도 직접 자기가 하지 않고 뭘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오형식 동사다라고 배웠죠.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그 사역 동사를 배운 친구들이 대다수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사역 동사를 배웠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사역으로 쓰이는데 이름이 조금 달라요. 사역은 사역인데 사역이 흉내내는 동사다. 그래서 준사역 동사다라는 말이 붙지요.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는 걸 그들은 도울 수 있어요. 당신이 찾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뭘? 버스나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이런 화장실들을 찾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 using pictograms예요.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 아까 선생님 밑으로 잠깐 갈게요. 표시를 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면 여러분 볼게요. use라는 타동사가 있어요. 얘는 목적어를 써야 해요. 그 목적어 지금 누구예요? 픽토그램이에요. 근데 그 뒤에 지금 is라는 동사가 나왔거든요. 요건 어떻게 된 거냐? 자,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동사에 ing 붙은 거 누구?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of visiting 웹사이트 요것처럼 자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다?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 동명사. 자, 요 상태에서 여기에 use를 ing로 붙여서 동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뭘로 온 거? 주어로 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use라는 타동사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뀌었지만 동명사로 바뀌더라도 그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뭐한다? 유지하기 때문에 이 use의 목적어, 이 using이라는 동명사만의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픽토그램이 using의 목적어인데 자, is 동사 왔어요. 이거 전체가 주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석은요. 명사처럼 해석해야 되겠죠? 사용하는 것, 무엇을 사용하는 것?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뭐 하는 방법? of 이하한 방법. of 뒤에 communicating이라는 동명사 또 나왔죠. communicate라는 건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여서 여기서 가로를 묶으면 돼요. 왜? throw가 뭐니까 무엇을 통해서 라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하는 방식이에요.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방식이래요. 뭐가? using 픽토그램이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 it is easier er이 나왔기 때문에 than 나와요. 뭐뭐보다 easier 더 쉽죠. 뭐 하는 것보다 communicating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도 훨씬 쉬워.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혹은 단어를 통해서. 자, 계속 볼게요. 자, 지금 읽고 있는 문항에서 A, B, C, D, E 중에서 무관한 문장 고르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방금 A번에서 설명했던 문법 내용이 여기서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사용하는 것 무엇을 제스처를 뭐 몸짓이죠. 손짓, 발짓, 보디랭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방식이에요. 뭐 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자, to express 나세요. express는 무슨 뜻이다? 타동사예요. 무엇을 표현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to 부정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express만의 동사의 성격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래서 목적어 yourself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to 부정사로 보는 거죠.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다? 그 제스처인데 그걸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뭐 없이. without using word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없이. 그쵸? 자, using은요 뭐예요? use에 ing를 붙인 거예요. 역시 타동사니까 동명사로 바뀌더라도 목적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word라는 거예요. 이 word를 사용하는 거 없이 이런 뜻이죠. 자, 다음 different language 다양한 언어, 다른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은요. use 사용해요.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러 말은 여러 얘기를 뭐 사용을 하는 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do not know, don't know 몰라 뭘 언어를 모른다면 당신은 cannot communicate well 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with pictogram 그러니까 보세요.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을 모르면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하지만 with pictogram 이 픽토그램을 가지고 너는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D번하고 2번을 해석을 하고 나서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 이후에 언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당연한 거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2번에 관련된 힌트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D번과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 4의 두 번째 독해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소재 뭐였어요? 픽토그램이에요. 그쵸? 그림 문자라고 밑에 나와 있네. 이 픽토그램은 소재로 해서 이거 관련된 우리가 지금 해석까지 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잘해줬어. 그죠?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해로 자, 교재 48, 49페이지 볼게요. 자, 문제 먼저 보면요. 첫 번째, 이 박스 안에 내용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는 거죠. 이거는, 자, 보세요. 지금 48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가로해서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지금 체크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얘네들을 사이로 두고서 앞, 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풀 수 있어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어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표시나 이런 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중요한 걸.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글에 드러난 분위기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기뻤다면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서 내용이 분위기가 슬퍼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뭐 이제 바꿔서 뭐 슬펐는데 뭐 했다 뭐 이제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뭐 요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 글을 잘 읽어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3번에 this가 의미하는 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명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걸 잘 찾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3번은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4번 역시 난이도 있는 문제죠. 뭐예요? 빈칸 문제예요. 빈칸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독해 그리고 좀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에 있는 박스 내용을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해석 먼저 갈게요. 중요한 건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된다? but이라는 이 여기에 표시. 왜냐? 얘는 뜻이 뭐예요?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이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볼게요. this는요 대명사도 있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죠. 누구를 꾸며요? 여기서 트레지드라는 뭐 비극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비극이에요. 그러면 앞에 한번 언급되었던 비극적인 얘기가 있나 보다. 그쵸? 이러한 비극은요 가져왔죠? something 뭔가를 가져왔는데 beautiful 아름다운 뭔가를 가져왔대요. 비극인데 아름다운 무언가? 이게 뭘까? 볼게요. 첫 줄. In 1992 1992년에 there 뭐예요?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there는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끔찍한 전쟁이 있었대요. 1992년에. 어디에서? in 보스니아. 보스니아라는 나라에서 되게 끔찍한 전쟁이 있었대요. 전쟁은 항상 끔찍하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에요. One day 어느 날 폭탄이 blew up in 사라제보라는 데에서 흘러온 거예요. 떨어졌겠죠. 근데 그 폭탄은요 죽였어요. 22명의 사람을 죽였대요. blow up 터진 거예요. 사라제보라는 그런 데서 in a bakery. 그 베이커리가 뭐예요? 그 빵집이죠. 빵집에 22명의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 그 폭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그죠? 비극이죠. 이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비극적인 상황. 자, today 다음 날 폭탄이 터졌던 그 다음 날 첼리스트 베드란 스메일러빅이라는 사람 뭐예요? 이 첼리스트인 베드란이라는 사람은 웬트 갔어요. 그 광장을 갔어요. near the bakery 그 빵집 근처에 있는 광장을 갔대요. 그는 was wearing 입고 있었죠. 블랙 수트를 입었죠. 그리고 화이트 셔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블랙 수트 안에 하얀 셔츠를 입은 거예요. 뭐가 연상돼요? 장례식 가는 그런 복장을 연상을 할 수 있죠. He started playing. 그는요 뭐 했어요?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첼로를. 그는요 played in the same places 한 장소에서 for 22 days 22일 동안 연주를 한 거예요. 그는요 did this 이렇게 했어요. 이 this가 가리키는 거 뭐다? 이렇게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To remember each of the 20 dead, two dead people. 22명의 사람을 각각 한 명씩 기억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this를 했대요. 이 this를 얘가 뭔지 찾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죠. 선생님은 이미 그리고 1번 문제도 풀었어요. 2번도 푼 것 같아 지금. 모든 사람 everyday 매일 everyday 매일 사람들은요 gathered 모였죠. to listen 듣기 위해서 무엇을요? to the music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모였대요. gather. 자, 문장이 끝났는데 투부정사예요. 부사적인 용법이죠. 근데 그 음악은 이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음악이겠죠. 스멜로빅스의 음악은 comfort 위안을 줬어요. 보스니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는 뭐가 됐어요? 빈칸이 됐대요. 뭘까?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겠죠. 이 사람의 업적,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4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비극적인 상황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첼리스트가 와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었다. 이 상황 앞과 전에 그러니까 전과 후, 전후 관계의 그런 상황, 전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가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4번 독해에서 독해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섹션 4의 네 번째 독해, 마지막 독해죠. 이번 챕터에. 자, 5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51페이지의 주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요. 밑줄 친 A가 밑줄 그어져 있는 이유를 우리는 글을 읽고 나서 찾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 항상 빈칸 내용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가의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은 영영풀이 얘기네요. 뭐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유리한 그런 문제예요. 자, 갈게요. 빈센트 반 고흐의 얘기예요. 등장인물 하나 나왔어요. is one of the most famous artists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 중에 한 명인 누구? 고흐예요. 자, one of 복수 명사가 나와요. 근데 얘는요, 요 사이에 이거저거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왜?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식어구들. 근데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 원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뭐 한다?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술가들 중에 한 명,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 그러니까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죠. 그것도 견줄 수는 없지만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은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고흐가 최고가 아니고 최고긴 최고인데 여러 최고의 예술가들 중에 하나. 그의 시그니처, 그의 의미, 그의 그를 표현하는 서명은 스페셜, 특별해요. 또한 그는요 결코 사인을 하지 않아요. His full name, 그의 이름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고흐하지 빈센트 반 고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니까 반고흐라고만 하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 이거 전체 이름 풀네임이라 이런 걸 보고 풀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풀네임을 서명하지 않아요, 절대. 대신에 그는 서명하죠. 빈센트라고 서명을 한대요. No one, 주어인데요. is sure, 확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 no를요 동사에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어가 되는 거죠. 원래 보통의 부정문은 동사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 no가 왔을 때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동사에 붙여서 해석을 하면 돼요. 별 문제 없이 잘 해석할 수 있죠. 자, 아이고, why he did this?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일부 사람은요 생각하죠. that이야라고 생각해요. 목적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어 동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그의 마지막 이름이 hard, 어려워요. pronounce, 발음하기에 어려워요. people, 사람들은요 sometimes 부사예요. 가로 묶을게요. 근데 옆에 보면 밑에 보면 빈도부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빈도부사 설명을 해줄게요.
빈도부사라는 건 그러니까 정도의 부사예요. 정도의 부사.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드물게 하고 매일 하느냐 아예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의 위치,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 비, 일 이렇게 나왔어요. 조동사와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죠. 그럼 조동사랑 비동사가 나왔을 때의 빈도부사는 뒤에 와요. 이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이거예요. 요 순서로 읽어봐요. 요렇게 읽을게요. 요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조비, 뒤, 일, 앞.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순서로 기억을 하면 빈도부사의 위치는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럼 빈도부사라는 뭐냐? 아까 선생님이 얼마나 자주 하냐? 매일 하느냐? 아예 안 하느냐? 가끔 하느냐? 이런 건데 여기 나왔네. 이거 never, hardly, sometime, often, always.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얘기하면 not도요. 그냥 위치는 똑같아요. 위치는 빈도부사는 아니지만 이 빈도부사의 위치하고 똑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쓴 거니까 요렇게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이게 빈도부사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반고 그러니까 반거프 또는 반고라고 사람들이 발음을 한대요. 가끔. these 이것들은요 달라요. 뭐랑 달라요? be different from 명사와 달라요. Dutch pronunciation. Dutch는 뭐예요?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의 발음과 되게 많이 다른가 봐요. So 그래서 그는 이 고흐는요 just 단지 sign만 할 뿐이에요. 그의 일반적인 뭐예요? 그 보통의 first name. 그러니까 이 common을 쓴 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빈센트라고. 플러스 게다가 그러니까 그의 이 첫 번째 이름만 첫 번째 네임 빈센트만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그는 did not sign 사인을 하지 않아요. 모든 그림에 그는요 서명하죠. 그의 이름을 어디에 in the corners of painting 그림의 그런 귀퉁이에다가만 모서리 부분 끝자락에다가만 사인을 한대요. Only if 뭐뭐 해야 할 때예요. 뭐뭐 해야 하는 경우에만 그가 satisfied with it it이 가리키는 건 그림이겠죠. 짠 그림 그림에 만족을 할 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be satisfied with 명사는 명사에 만족하다예요. 누가 주어가 만족을 느끼다 이렇게 계속할게요.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for his painting sunflower 그의 그림 해바라기에서는 그는 서명했어요. flower vase 어디에 꽃병에다가 in the center 정중앙에 있는 이것은요 shows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빈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show는 사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예요. 이 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는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품사는 우리가 명사라고 배웠는데 명사구도 가능해요. 명사절도 가능해요. 선생님 그럼 명사구는 뭐고 명사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명사는 뭐 그냥 이름이나 뭐 북, 펜, 베이스 이런 명사 딱 하나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명사구라는 건요 여러 단어들이 나와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절은 뭐예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주어랑 동사가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절은 동사가 있는 거예요. 구는 동사가 없고요. 명사구, 명사절, 구와 절은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있지만 구와 절은 길어요. 둘 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근데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인 거예요. 근데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동사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 이렇게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3번 문제를.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고 채점 바로 할게요.